잭 런던은 19세기 미국 작가 겸 저널리스트인데요. 대체적으로 그 모험 소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1876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사망한 작가인데요. 약 40년 정도 살았죠.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예컨대 그 조개를 캐는 일이라든가 또 배를 타는 곳 다니고 또 그 석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삽으로 푸는 그런 막노동 일들을 전전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그 지방 신문에 그 글쓰기 경쟁에서 수상을 해서 $25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신이 글에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잭 런던은 휴식 시간에는 항상 도서관에 가서 책에 파묻혀 있었죠. 그러다가 런던이 카나다 유콘이라는 그 알래스카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것이 바탕이 돼서 나중에 소설로 쓴 것이 The Call of Wild, 아마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27세에 이것을 이 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잭 런던은 하루아침에 가장 인기 있는 작가가 되고 대단한 부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데 대단히 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잘생겼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말을 잘하고 유머감이 뛰어나고 더군다나 여러 그 곳에 저널리스트로서도 활약을 하고 또한 그 사회 개혁에 관한 여러 글들 또 당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연설을 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가장 인기 있는 연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에 대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묘사한 글들은 아직도 고전 중에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잭 런던은 첫 번째 베스 머던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조언과 베스라는 두 딸을 낳았지만 사실은 사랑보다는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1905년에 다시 자기의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카미안 커트리지하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 다 굉장히 글을 좋아했고 글쓰기를 좋아해서 서로에게 그 어떤 영감을 주었죠. 그리고 런던은 특히 여행하는 것 그리고 그 넓은 들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스나크라는 배를 지어서 그걸 타고 이제 여러 군데 특히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여행을 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않아서 결국에는 팔게 되죠. 그리고 자기 농장을 이제 짓게 되는데 돈을 당시에 $50,000를 들여서 이 커다란 농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완성됐을 쯤에 1913년 8월에 그만 거기 아마도 노동자가 그 피워놓은 불 때문에 이 거대한 그 저택이 전부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런던이 이제 그 돈에 쪼달리게 되죠. 물론 굉장히 그 부지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을 끊임없이 쓰는 사람이었지만 이때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자기의 어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꿈을 다시 농장을 짓는 거대한 농장을 짓는 이런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합니다. 의사의 그 휴식에 대한 충고도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원래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신장 문제로 죽게 됩니다. 예, 우리가 잭 런던의 To Build a Fire, 즉 불 피우기라는 작품을 보게 될 텐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 원시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중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the man's heel trotted a dog, a big native husky, the proper wolf dog, gray-coated and without any visible or temperamental difference from its brother, the wild wolf. The animal knew that it was no time for traveling. Its instinct told it a truer tale than man's judgment.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개는 인간 뒤를 같이 지금 여행을 떠납니다. 즉 캠프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는 여전히 그 늑대와 큰 차이가 없는 다시 말해서 야생개와 거의 같은 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과 같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오늘 같은 날 영하 45도, 50도 되는 이런 때에는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은 인간이 판단한 것보다 더 그 진실되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것도 보죠. The dog did not know anything about thermometers. Possibly in its brain there was no sharp consciousness of condition of very cold, such as in man's brain. But the brute has its instinct. 우리는 인간은 추위와 더위 그리고 날씨의 변화를 본능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계를 통해서 측정 기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운지 안 추운지를 직접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몸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온도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개는 어떠한 이러한 그 측정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밖에 얼마나 추운지 하는 것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한다면 개는 그것들을 본능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g experienced a vague but menacing apprehension that subdued it and made it slink along the man's heel, and then made it question eagerly every unwanted movement of the man, as if experiencing him to go into camp or to seek shelter somewhere and build a fire.
The dog has learned the fire, and it wanted the fire. What else to burrow on the snow and cuddle its warmth away from the earth, the air. 개는 지금 어떤 그 위협이 이런 날씨에 길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익숙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항상 그 의문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캠프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쉴 곳 또는 휴식처 또는 피난처로 찾는 것인지 그리고 불을 피울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서 개는 한편으로는 그 본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있을 때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불을 좋아한다든가 또는 인간 가까이에 있으면 먹을 것이 있다든가 안락한 어떤 쉴 곳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이죠. 아마 개들은 본능에 의하면 불을 싫어하겠죠. 그런데 본능과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개는 즉각적으로 인간과 함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요. Once coming around the bend in the creek, he sighed abruptly like a startled horse, curved away from the place where he has been walking, and retreated several paces back along the trail. 여기서 보면 인간이 완전히 어떤 본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순간에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본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깜짝 놀란 말처럼 위험한 곳에서 몇 발자국 물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완전히 본능에서 벗어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런 본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이성적 판단을 믿으면서 길을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어떤 불행이 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Usually the snow above hidden pools have a sunken, candid appearance that advertised the danger. Once again, however, he had the close call. And once suspecting danger, he compelled the dog to go on in front. 그래서 어떤 위험을 느끼게 되자 인간은 스스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개를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떤 눈 속에 이렇게 눈이 밑으로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기보다는 아마도 경험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위기 일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개를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The dog dropped down in the snow and began to bite out the ice that had formed between its toes. It was a matter of instinct. To permit the ice to remain would mean so fit.
It did not know this. It merely obeyed the mysterious prompting that arose from the deep crypt of its being. But the man knew, having reached a judgment on the subject, and he removed the mitten from his right hand and helped to tear out the ice particles. 여기에서 개가 이제 물에 빠지게 됨으로써 얼음이 그 발에 붙게 되죠.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그 물이 금방 얼어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걔가 그 얼음을 계속해서 그 발에 남겨두면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걷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그것에 비해서 인간은 걔가 그 상태에 있으면 걷지 못한다라는 것을 판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본능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장갑을 벗고 그 얼음 조각들을 이제 떨어내 주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작가가 어떤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eep crypt of its being 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본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어떤 것,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포착할 수 없는 어떤 그 힘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그 어렴풋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mysterious prompting 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무언가가 개로 하여금 얼음을 떨어내도록 그 촉발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지식 너머의 어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보도록 하죠. The dog was disappointed that the man was living and yearned back toward the fire. This man did not know cold. Possibly old generation of his ancestry had been ignorant of cold, real cold, cold one. 107 degrees below freezing point. But the dog knew. All its ancestry knew, and it has inherited the knowledge. 걔는 이제 인간이 불을 피우고 거기에 머무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계속해서 길을 나서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되죠.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추위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문명화되면서 안락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진정한 의미에서 추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영하 50도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개는 수세기 동안 또는 수천 년 동안 본능적으로 일종의 그 유전을 통해서 이런 그 곳에서는 길을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이 ancestry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인간과 개는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반응을 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어떤 오만함으로 그 추위를 우습게 본다면 개는 그 추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추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The blood of his body recoiled before the cold. The blood was alive, like a dog, and like a dog, it wanted to hide away and cover itself up from the fearful cold. 그 나무를 꺾다가 이게 나무가 휘어지면서 이렇게 반동에 의해서 그 나무 반동에 맞음으로써 이제 피가 나는데 이 경우에 피라는 것은 알다시피 어떤 본능을 뜻하게 됩니다. 인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본능을 내면 속에 아니면 육체 속에 갖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그 인간이 이렇게 본능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위대함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본능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문명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인간이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럼으로써 어떤 더 나은 사회를 그 발전시키고 구성하고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극단적인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어떤 그동안의 성취 또는 성공만을 생각하면서 또 그것에 도취되어서 이런 본능이 말하는 것을 무시할 때 어떤 끔찍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He was newcomer to the land, Chekakua, and this was his first winter. The trouble with him was that he was without imagination. He was quick and alert in things of life, but only the things and not in the significance. 이 남자는 이 유콘이라는 곳에 처음 온 일종의 그 이방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환경이 혹독한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경험의 부족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어떤 상상력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포착은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지니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편 소설을 계속 읽다 보면 이 imagination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자기 오만함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올드타이머, 이 지역에 오래 있었던 사람의 충고를 무시하고 그것이 그 여자같이 유약함이라고 그 냉소짓는 그런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남자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이성적인 인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다른 중요한 어떤 지적인 특성인 상상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전적으로 어떤 예컨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본다면 아주
그 튼튼한 체력과 그리고 굳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어떤 인간이 다른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조금은 부족한 그런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걸 보죠. 50 degrees below meant 80 old degrees of frost. Such fact impressed him as being cold and uncomfortable, and that was all. It did not lead him to meditate upon his frailty as a creature of temperature, and upon the man's frailty in general, able only to live within certain narrow limits of heat and cold. And from there, it did not lead him to the conjectural field of immortality and man's place in the universe. 이 남자의 문제점은 바로 이렇게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과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그 한계가 어떤 살 수 있는 어떤 그 지역과 어떤 온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결국에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인간은 어떤 거대한 우주 속에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날씨가 굉장히 춥고 그러면서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이 남자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인간의 그 한계성과 인간이 우주의 한 부분임을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상력이 없음으로 해서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겁니다. He did not expose his fingers more than a minute, and was astonished at the swift numbness that smote them. It certainly was cold. He pulled on the mitten hastily, and beat the hand savagely across his chest.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남자는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개인 경우에는 이거를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남자는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 만에 그 손이 얼어붙는다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스토니시라는 것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자기 가슴에 마구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의 감각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The follow of all the sled trail was plainly visible, but a dozen of inches of snow covered the mark of last runners. In a month, no man has come up or down the silent creek. The man has steadily on. He was not much given to the thinking, and just then particularly he has nothing to think about save that he was eat lunch at the Fork, and that at 6 o'clock he would be in camp with the boys. 여기서 보면 이 남자가 우둔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님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눈 속에 나 있는 그런 그 자국을 보면, 썰매 자국을 보면서 한 달 동안 아무도 이 지역을 지나간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자기가 캠프에 가서 그 베이컨을 먹을 생각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6시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본다면 본능보다 욕망이 더 크고 그 욕망에 따라서 인간은 움직이고 있음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은 자신의 내면의 본능이 얘기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플리스를 보겠습니다. He pictured the boy finding his body the next day. Suddenly he found himself with them. He came around the turn in the trail and found himself lying in the snow. It certainly was cold, was his thought. 처음에 이 남자가 상상력이 부족하다라고 화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와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제 다음 날 사람들이 자신의 죽은 몸을 찾고 있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래서 그 눈 속에서 누워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전만 하더라도 전혀 이런 어떤 다른 생각, 어떤 다른 사람과의 공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 즉 자기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런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it certainly was cold, was his thought 라는 말을 함으로써 화자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처음부터 이 날씨가 굉장히 추웠음을 그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길을 나서지 말았어야 함을 아이러니컬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너무 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음을 그 화자가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